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알림이 권민주인데요. 우선 망고부스트에 대한 회사 간단한 소개하고 그리고 본인 자기소개 조금 하고 그리고 직무 소개까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고부스트 한국지사의 소프트웨어 어드밴스드 디벨롭먼트 팀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안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8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에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졸업 후에는 서희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석사를 마친 다음에 2023년도에 망고부스트의 한국지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서울대학교 김장호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현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 지사 그리고 캐나다에 지사를 둘 정도로 좀 급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서버 컴퓨터 및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이동의 병목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줄여서 DPU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DPU라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를 도입을 해서 차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제 회사에서 최신 학계 및 인더스트리의 동향 분석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찾는 걸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저희 회사 하드웨어 제품을 구동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계 및 인더스트리 동향 분석 업무를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는 LLM과 같은 거대 AI 모델이라던가 대규모 클라우드 클러스터가 IT나 반도체 쪽에 업계의 주류가 되다 보니까 저희 또한 이쪽 관련 기술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거나 인퍼런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서버 간 통신이나 아니면 이제 AI 관련 데이터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TCP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가속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많은 오버헤드가 있다 보니까 기술 트렌드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의 일부분을 하드웨어로 이제 회로로 구성해서 내리는 이런 오프로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쪽 분야를 이끌고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랑 엔비디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인데요. 서민기술 개발팀에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리고 프로젝트 발굴하는 과정에서 초기 아이디어 제안부터 그리고 실행 가능성 검토까지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저희 회사는 크게 이제 학술적 사전 조사, 그다음에 포텐셜 분석, 그리고 이제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만의 솔루션의 디자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요. 먼저 학술적 사전 조사는 시스템 관련된 학회, 탑티어 학회들, 예를 들면 이제 OSDI라던가 페스트라던가 SOSP 이런 학회들의 논문들을 위주로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 최신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요. 이외에도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는 엔비디아라던가 AMD,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의 신제품이라던가 그 회사들의 백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학술적 사전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제 저희 사내 서버 컴퓨터에서 여러 실험을 돌려보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버 컴퓨터에 어떠한 리소스들을 얼마만큼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텐셜 분석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발견한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디자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디자인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 작업이 하드웨어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회로를 만들어서 하드웨어로 오프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하기엔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까지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컨펌을 받고 그다음 구현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스템 분야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운영 체제와 하드웨어 장치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동작을 제어하고 그다음에 운영 체제 및 뭐 어플리케이션에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역할입니다. 뭐 키보드라던가 마우스라던가 그다음에 GPU, 또 서버 컴퓨터 쪽으로 가면 NVMe 스토리지, 네트워크 카드 등의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운영 체제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 제어하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까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은 먼저 디바이스가 오동작하지 않고 항상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성을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특히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제 발생하는 오류는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제 안정성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서버 컴퓨터는 이제 다 고성능이 중요한 만큼 이제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운영체제 버전이라던가 뭐 하드웨어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폭넓은 호환성을 고려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업무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하고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경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 제가 회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작년 9월에 스니아라고 하는 스토리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GPU 스토리지 부스트라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GPU 메모리와 NVMe 스토리지 사이의 데이터를 옮길 때 원래는 CPU 메모리를 거쳐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 CPU를 거치지 않고 피어 투 피어 다이렉트로 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뭐 GPU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다음에 리눅스 커널, 그리고 AI 학습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피드 프레임워크까지 모든 스텝을 다 분석을 하고 수정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더욱 많이 배우고 이제 보람찼던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저희 이전에는 이 기술을 엔비디아에서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AMD에서 많은 관심을 얻게 되었고 그 덕분에 스니아에서 AMD와 함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뜻이 깊었던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구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달 동안 논문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비슷한 기술도 분석을 직접 해보고, 실제로 실험도 돌려보면서 저희의 포텐셜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제 구현을 시작하니까 막상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기대하는 성능 수치가 있으니까 저희가 구현을 하다가 이 구현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이정표가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든지 무턱대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왜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하는 게 이제 일을 하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취업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현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이제 스타트업만의 독특한 근무 환경이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유연성과 자율성입니다. 조직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개인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권한이 되게 크고 덕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되게 빠르게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다양한 업무를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점이 대기업에 비해서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는 한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몇 년 동안 맡게 되는데요. 스타트업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경험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프로젝트 내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일을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우고 싶은 학우분들께는 스타트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의 실력을 쌓으시려고 학부생활 때 하신 본인만의 특별한 노력이나 경험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를 위해서 원래부터 대학원에 진학을 할 계획이었어서 특별히 뭐 학부 때 시스템 관련해서 뭐 다른 회사 인턴을 갔다 온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운영체제,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
이제 시스템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수강을 하고 그다음에 3학년 때부터 학부연구생으로 연구를 경험하면서 시스템 분야에 발을 디디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대 석사 졸업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현재 업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대학원 진학도 이 분야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시스템 연구를 하면서 되게 로우 레벨까지 분석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 경험이 현재 제 업무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스템 쪽은 러닝 커브가 되게 긴 분야다 보니까 학부 과정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대학원에서의 경험이 전문성을 쌓는 데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시스템은 다른 분야와 또 다르게 내부 구조와 동작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이제 연구를 통해 깊게 파고든 경험이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석사 과정에서 연구했던 부분이랑 이제 현재 실무가 상통하는지, 아니면 그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또 그 점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석사 과정 때 리눅스 커널 운영 체제인 거죠. 리눅스 커널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저희 회사도 리눅스 커널을 어느 정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GPU 스토리지 부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AI 관련 도메인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저한테 있어서 생소한 분야였지만 다행히 이제 주변에 뛰어난 직장 동료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께 이제 한 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뭐 이 도메인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을 극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원래 했던 도메인과 다르지만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계 정상급의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께 정보를 공유받는 이러한 문화는 저희 회사만의 특별한 강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배들의 조언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요. 이 분야로 진입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이제 준비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시스템 분야는 뭐 러닝 커브가 진짜 긴 만큼 처음에 시작할 때 막막함이 앞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야보다 혼자 배우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그 영역이고, 그래서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제 실무를 통해서 배워보거나 아니면 학부연구생으로 랩실에 들어가서 배워보는 거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시스템 쪽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계속 다시 살펴보고 생각을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시스템 쪽에서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특정 진로를 정하지 못한 1, 2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본인의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진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 있으실까요? 네, 수업에서 이제 배우는 이론과 실제 업무는 상당히 다릅니다. 연구도 상당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수업만 듣고 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 인턴을 해본다든지 학부연구생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뭐 인턴도 해보고 여러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도 하다 보면 어느 분야가 본인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내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연구를 잘 해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학부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이제 학과에서 주선해주는 인턴이나 아니면 해외 대학교 교환 프로그램 같은 이런 학과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면서 진로를 탐색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과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망고부스트의 안영훈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